집중 토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 정말 뜨겁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이른바 조방원 섹터가 시장을 한번 휩쓴 후에 이제는 금융, 반도체, 지주사, 이걸 줄여서 금반지라고 부르던데요. 이 새로운 주도주들이 나타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거침없는 상승세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상승세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정말 30년 혹은 40년 만에 온다는 그런 역사적인 강세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올라서 좀 위험 신호가 켜진 소위 말하는 거품, 이 버블 장세로 진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희 논의는 이 질문에 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시장의 단순한 강세장을 넘어선 어떤 역사적인 기회다. 그리고 이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계속될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저는 현재 시장 곳곳에서 보이는 어떤 고평가 신호들, 그리고 잠재적인 거시경제 위험 요인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시장은 이게 단순한 강세장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30년에서 40년 주기로 찾아올 수 있는 초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글로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의 초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엄청난 상승의 핵심 동력은 뭐니 해도 AI 혁명입니다. 이게 과거의 기술 혁신과 다른 점은 AI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물론이고 전력이나 에너지 같은 이런 전통적인 산업까지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현상이죠. 특히 반도체의 분야를 좀 보면요. 그 AI 모델 학습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수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AI 연산의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생산 역량을 전환하면서 기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설비, 캐파라고 하죠. 그게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겹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상 유례없는 공급 부족하고 가격 상승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디램 현물 가격이 20일상 연속 상승했다는 건 이건 거의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들, 예를 들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나 주주 환원 확대를 목표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또 상법 개정 논의 같은 것들이 실제 기업 이익 증가와 맞물리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나 지주회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요. 물론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는 과열 상태이지 아직 투자자들의 어떤 비이성적인 광기가 시장을 지배하는 거품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정이 오더라도 짧고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좋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지표들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고평가 상태를 경고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를 예로 들면요. 그 명목 GDP 대비 전체 주식 시가총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아시겠지만 소위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것이 역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나 주가 매출 비율, PSR 같은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로 봐도 명백히 과거 고점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같은 분들도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즉, 이게 실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부풀어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핵심 동력이죠. 소비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 관련 선행 지표들도 과거 경기 침체 진입 직전에 나타났던 패턴과 좀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고요. 만약 미국 경제가 실제로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면 이건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이 과열된 정점 부근에서 포모, 그러니까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같은 상품을 대규모로 순매수했다는 소식은 이게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불안 심리가 개인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I와 반도체에 대한 그 장밋빛 기대감이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어쩌면 좀 비이성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 이걸 경계해야 합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90조 원, SK하이닉스는 80조 원까지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정말 엄청난 숫자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현실화되지 못한다면 그 실망감은 고스란히 대규모 매물 출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효과 역시 아직은 좀 불확실하고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AI가 이게 단순한 기술 유행을 넘어서서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부족 문제에서 시작됐죠. 이게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HBM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엄청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부족 문제까지 불거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는 그 추론 단계로 넘어가면서 방대한 양의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기존 서버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이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기존의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특히 대용량 저장에 유리한 QLC 낸드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AI 체인 리액션인 거죠.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은 HBM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 D램 생산 라인의 일부를 전환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레거시 제품 수요까지 터지니까 당연히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D램 가격이 20일 이상 연속 상승하는 역사상 거의 처음 보는 현상이 바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은 생산량, Q와 판매 가격, P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매우 드문 구간에 진입했다고 봐야 합니다. 네, AI가 가져올 파급력 자체를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그 연쇄 반응에 대한 설명도 일리가 있고요. 하지만 제 우려는 현재 주가가 미래에 대한 거의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이미 다 끌어다 반영한 수준이 아니냐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극심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변동성, 즉 사이클을 보여왔습니다. 지금의 공급 부족 현상이 결국 또다시 전 세계적인 대규모 설비 투자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몇 년 후에는 다시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이라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AI 수요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전제가 과연 영원히 유효할까요? 그리고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내놓는 공격적인 실적 전망치, 예를 들어 아까 언급된 삼성전자 90조, 하이닉스 80조 같은 숫자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UBS 같은 유수의 기관에서 나온 보고서라 할지라도 그들의 전망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간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죠. 시장 평가에 대해 과열이냐, 거품이냐,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거품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질적인 가치나 실적의 뒷받침 없이 오직 사람들의 기대감이나 어떤 투기적인 광기만으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SK하이맥스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엄청난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나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분명 과열 상태일 수는 있지만 실체가 없는 거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이 주식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을 사는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것은 이게 역설적으로 아직 시장이 비이성적인 광기에 휩싸인 정점 상태는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선엽 대표 같은 분들이 강조하듯이 진짜 거품의 끝은
마지막까지 시장을 비관하던 사람들마저 결국 항복하고 시장에 뛰어들 때, 즉 모두가 가격을 따지지 않고 열광할 때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주가 수준이 높다는 사실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AI가 가져올 산업구조 변화의 크기와 그 지속성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전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 상으로는 명백히 고평가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다르다는 주장이 항상 나오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런 주장이 결국 틀렸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과열 상태가 언제든 거품으로 발전하거나 혹은 거품 분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인터넷 혁명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매력적인 내러티브가 시장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감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죠.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와 유사하게 어쩌면 좀 비이성적인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합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나 IMF 총재, 영란은행 같은 글로벌 주요 인사들과 기관들이 연이어 현재 자산시장, 특히 AI 관련 분야의 거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경고가 단순한 기우일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금리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 둔화라는 독이 금리 인하라는 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더구나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과거처럼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특히 AI 관련 투자는 기업 입장에서 단순한 성장을 위한 투자를 넘어 뒤처지면 도태될 수 있다는 생존을 위한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쉽게 멈추기 어렵고, 오히려 금리 인하는 이러한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내부 요인을 보면 앞서 언급한 밸류업 정책과 상법 개정 논의는 분명 강력한 내부 상승 동력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낮은 주주 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시장 붕괴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나타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국면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국의 일부 지역은행 부실 문제나 미중 무역 갈등 같은 단기적인 악재들은 시장의 큰 추세를 바꾸기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인 조정을 통해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네, 저는 그 낙관론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소비가 위축된다면 이건 실질적인 위협입니다. 소비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데 이 엔진이 식기 시작하면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인하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기업들의 이익 감소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려도 돈 빌려서 투자할 매력이 줄어들거나 소비할 여력이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밸류업 정책 효과도 아직은 장담하기 이릅니다. 과거에도 정부 주도의 증시 부양책들이 발표 초기에는 기대를 모으다가 결국 구체적인 성과 없이 용두사미로 끝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상법 개정 역시 실제 국회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고, 또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느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만한 큰 위기, 즉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고평가 상태에서는 이러한 예상치 못한 매크로 충격이나 정책 실망감이 언제든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깊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특히 지금과 같은 강세장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바로 이쯤에서 일단 팔고 조정받으면 더 싸게 다시 사야지 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설프게 예측하고 매매하다가는 오히려 큰 상승 추세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험만 높일 뿐입니다. 이선엽 대표 같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듯이 지금과 같은 초강세장 혹은 거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장세에서는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종목들, 즉 남들이 보기에 이미 너무 비싸 보이는 주식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정이 올 때마다 그런 주도주의 비중을 늘리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머니게임의 속성을 이해하고 변화의 크기를 믿으며 시장의 큰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입니다. 저는 정반대로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위험 관리가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왜 항상 고점에 물리는 패턴을 반복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시장을 주도하는 좋은 주식은 너무 비싸다고 외면하고 소외된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차지를 합니다. 둘째, 뉴스나 소문에 따라 잦은 매매를 반복하다가 결국 시장의 마지막 열기에 휩쓸려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FOMO 심리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재 수준에서는 진정한 시장 고점의 신호들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주식에 전혀 관심 없던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주식 이야기를 하며 시장에 뛰어드는 대중의 광기가 나타나는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추세적인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시장을 이끌던 주도주들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소위 세력 이탈의 징후가 나타나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큰 베팅을 하기보다 위험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저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동력 삼아 펼쳐지는 30년에서 40년 만의 초강세장 국면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폭발적인 실적 개선과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효과가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양상은 분명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는 거품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조정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종목, 즉 금반지로 대표되는 반도체, 금융, 지주사 등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큰 추세에 순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강력한 상승 추세 그 이면에 존재하는 상당한 위험 요인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지표들이 보내는 명백한 고평가 경고 신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자자 심리 등 불안 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의 과열이 언제든 통제 불가능한 거품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거품 붕괴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리하게 상승 추세를 추격하기보다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며 신중하게 위험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현재 시장은 AI라는 거대한 기술 혁신이 가져올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밸류에이션 부담 및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매우 복합적인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쪽의 논거를 모두 경청하고 현재 상황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저희의 논의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고 또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스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